자, 요렇게 허리 밑으로 천장장골, 그 다음 장골 이런 식의 구조가 나와요. 근데 자, 허리는 매번 같은 공식에 의해서 허리는 푸시면 정확해요. 이게 우리 허리를 얘기할 때는 일단은 저거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력을 좀 얘기해줘야 돼요. 무게, 중력 이런 걸 좀 얘기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목보다는 아무래도 허리가 하중을 많이 받죠. 그래서 하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무게에 굉장히 민감해요, 얘가 허리가. 근데 예전에는 오래 생활, 그러니까 서서 생활이나 앉아서의 생활보다는 서서의 생활이 많다 보니까 허리는 옆면으로 봤을 때는 4번, 5번 사이가 가장 이렇게 안으로 싹 말려 들어가는, 척추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섰을 때 등이, 목이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등 7번을 기점으로 이렇게 쭉 나왔다가 다시 이쪽 12번 선상, 흉추 12번 선상부터 요추 때부터 이렇게 쭉 앞으로 나왔다가 최고 앞으로 나오는 이 시점이 4번, 5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이렇게거든요. 뒤로 나와, 골반일 때는. 근데 그래서 옛날에 서서 생활하면서 무게를 가장 많이 받는 때가 목에서는 4, 5번, 허리에서는 3번, 4번, 5번. 그래서 디스크가 걸릴 확률이 제일 많은 데가 목은 4번, 5번, 요추 4번, 5번이었어요. 디스크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게 서서 생활하는데 하중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항상 탈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뒤쪽 흉추상처럼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후만인 상태라고 해요. 이거를 후만 이렇게 이 상태일 때는 디스크가 발병되지 않아요. 앞에서 항상 탈이 나요.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흉추 디스크 없잖아. 흉추 디스크란 질병 있어요? 없죠. 이 흉추는 후만인 상태이기 때문에 피로가 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가 쌓일 수는 있지만 어떤 관절에 영향을 미쳐서 디스크가 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요 앞쪽에 이렇게 많이 저기를 했었는데, 앉아서 생활하면서 이게 바뀌었어. 패턴이죠. 바뀌면서 어디상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물론 4, 5번 전통적으로 이쪽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5번과 이 천장장골 사이 S1, 그러니까 L5라고 하고 허리를 L이라고 해요. 로우라고 해서 L5, 여기 S1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사이에 디스크가 요즘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잡아요. 이런 자세 때문에 왜 앉는데, 자,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어떻게 앉아 있어? 앉다 보면 어떻게 앉아? 점점 무너지지. 자, 이렇게 오래 앉다 보면 어디가 눌려? 천장장골이. 천장장골이 눌리면서 허리를 밀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압력이 어디에 압박이 가해지게 돼? 여기 천장장골과 요추 5번의 요 사이점이 여기에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앉아서 생활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 중에 하나가 여기이기도 해요. 근데 자, 4, 5번이든 여기 5번과 여기든 관계없이 항상 허리는
무조건 이쪽이 디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걸 골반을 갖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알면 이 공식대로만. 근데 이 공식을 알아도 이제 문제는 또 여기서 하나 더 위에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측을 잘 판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내측이 얘가 내측 같고 얘가 내측 같고 정확한 내측의 판별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걸 선생님들이 이걸 알고 이걸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판단을 해 나간다라면 결국은 좋은 판단을 하게 되는 시점서부터는 허리병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도 선생님들이 풀어 나가는데 치료를 완치를 시키는 단계까지는 못 갈지언정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자 허리는 무게에 일단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 무게는 이렇게 중력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죠. 이런 식으로 주죠. 그렇죠? 네. 근데 자 골반이 이렇게 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틀어졌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틀어지면은 얘에 맞추어서 이쪽 위에 상의 이 척추는 이렇게 변형을 하겠죠. 자, 요 틀어진 거에 맞추어서 척추도 변형이 되고, 요거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또 중력을 맞추려고 하니 일직선을 맞추려고 하니 위에 척추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서 여기가 늘어날 것이고, 응? 여기에 맞춰서 약간 삐뚤삐뚤해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척추가 올바르지 않는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와 골반 쪽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봐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돼요. 내가 저번에 잠깐 표현했지만 봐요. 무게중심을 얘기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대 50의 무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게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안쪽으로 무게, 얘는 바깥쪽으로 무게를 받으면 돼요. 이렇게 생활을 한 거야. 하루의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한 거야. 또는 앉아 있을 때도 봐봐. 앉아 있을 때조차도 이렇게 50대 50이 아니라 어떻게 앉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무게를 덜 받고 전체적인 무게는 어디로 받아? 이쪽으로 받아. 안쪽으로 받아. 그죠? 자, 얘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디? 이쪽이 안쪽으로 받고 이쪽은 외측으로 받아.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받게 되면 골반의 변형이 오기 시작해요. 골반의 변형이 오기 시작하면서 자 이거 애초에 좀 삐뚤어지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먹어.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 자, 이렇게 변형이 오게 돼요. 그러면 무게를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이게 무게 중심이 내리는 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무게 중심.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무게 중심상 이 사람은 어디에서 타는 것 같아요? 왼쪽. 자, 왜? 이쪽 먼 쪽인데 무게 중심상? 무게 중심상 안쪽으로 물린 쪽은 어딘데 여기지? 그렇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야? 헷갈려요 지금? 네. 왜? 무게 이렇게 일직선에 무게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먼 쪽이 어디야? 왼쪽. 가까운 쪽이 어디야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자, 몸으로 보여줄게. 자, 이렇게 됐으면 어디야? 이쪽이죠. 저는 반대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돼. 지금 이렇게 예, 생각하신 예, 거예요? 예. 자, 무게중심상 이쪽으로 무게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탈이 나면 어디가 탈이 나게 돼 있어? 자, 천장장골과 요 장골에 척추에서 5번에서 따라오다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새 나가는 어떤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으면서 여기 우리가 척추로 갔을 때, 몸으로 갔을 때 이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장골의 가장 높은 자리라 그래서 후상장골이라고 해요. 그 후상장골은 어떻게 표현이 돼? 몸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어? 아주 선명하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허리 있는 데를 살짝만 까면 거기가 어떻게 돼 있어? 척추가 있으면서 양 옆에 움푹 정같이 푹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후상장골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 후상장골을 기준으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식으로 들어가요. 진단을 할 때는 자, 이쪽 척추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이게 천장장골 쪽이라고 보시고, 여기가 후상장골인데 요 후상장골과 요 포인트와의 거리가 틀려요. 자, 여기서 보면 얘는 좀 가깝고 얘는 멀죠. 자, 얘는 가까운 쪽. 자, 이 가까운 쪽이 무조건 내측이라고 해. 이렇게 먼 쪽이 외측이라고 해요. 무게를 얘는 이쪽으로 받으면서 이쪽에 굳음이 올 거고, 얘는 이쪽으로 받으면서 이쪽에 굳음이 올 거거든.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말 이해돼요? 네. 그래서 후상장골에 척추와 후상장골에 길이를 댑니다. 1번. 내측을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1번. 그 다음에 2번은 근육의 뭉침이 틀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에서의 일행성 근육은 이쪽 왼쪽이 더 경직되어 있어요. 일행선, 척추 발의 옆에 근육은 이쪽이 경직되어 있고 이쪽은 좀 느슨해요. 얘에 비해서. 이해가 돼요? 네. 자, 요방형근은 이렇게 옆에 있는 요방형근 있죠? 얘는 거꾸로 이쪽 외측이 더 긴장이 돼요. 얘보다는. 그래서 근육의 뭉침이 내가 느껴봤을 때 틀려요. 자, 내측인 쪽은 척추 쪽으로 굳고요. 외측인 쪽은 요방형근이 긴장이 더 많아요. 2번. 그러니까 골반의 내측이 문제냐 외측이 문제냐를 판별하는 방법 2번. 근육을 만져보아라.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거 다음에 이제 요걸 진단한 후 3번으로 가서, 그러면 3번에 이 지점 내가 방금 얘기했던 여기서 요 지점, 그러니까 이 후상장골과 이 천장장골 끝나는 지점에 이 지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근데 봐요. 원래 이게 50대 50에 정확하게 있을 때 똑같은 자리에 있었을 거잖아. 그죠?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게 변형으로 위치가 바뀌어요.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얘는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어. 근데 같은 자리야. 같은 자리라고. 이해가 되세요? 변형 때문에 뭉침이 틀린 것 뿐이지 사실은 같은 자리야. 이해돼? 네. 근데 얘는 안쪽, 그러니까 후상장골이라는 걸 보면 이제 몸에서 이제 비교를 할 건데, 후상장골이라는 걸 보면 후상장골이 한 요만큼 돼요. 요만큼. 그러니까 한 요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안쪽, 같은 후상장골인데 얘는 바깥쪽이란 말이야.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안쪽 내측이 굳은 사람은 이 후상장골상에서도 요 안쪽이 여기에 굳음이 형성돼요. 응? 거꾸로 외측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후상장골상에서도 외측인 여기에 뭉침이 형성돼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사람은 골반상의 내치기 문제예요. 이 사람은 골반상의 외치기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허리를 피지도 못하고 오거나 허리가 완전 뭐 무너져서 와서도 우리는 어디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 내측만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 왔을 때 그 담은 항상 내측의 문제가 왔던 건데 이걸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이 사람이 너무 아파해서 허리도 못 핀다 하고 그리고 어떤 내가 내측에 대한 정확성이 없다 보면 이게 내측인지 외측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내측만 확실하다면 나 같은 케이스는 담이 온 상태에서는 이 사람은 내측만 해요. 아니 외측 건들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결국 이 사람은 내측의 요 염증만 잡아주면 결국은 이 담은 펴질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담이 와도 내측에 담이 올 것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디스크가 만약에 지금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디스크가 된다면 이 사람은 어디 쪽에 디스크가 올 수 있어? 오른쪽에 디스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왼쪽에 디스크가 올 확률은 없어요. 이건 100% 믿어도 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면서의 이 공식을 계속 적용해 봤을 때 여태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었거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디스크 아닌 사람들이 왔었다고 쳐도 나중에 이거 나중에 저림증까지 있으면 디스크일 확률이 있는데 오른쪽 쪽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MRI 찍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MRI 찍고 오면 그 사람은 어제 어떻게 하셨어요? 오른쪽인 거. 이렇게 돼. 정확해. 자, 외측에 디스크가 있을 확률은 없어. 근데 허리 통증은 외측 이쪽에 있을 수 있어. 자, 있을 수 있는데 자, 척추 가까운 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척추에서 먼 쪽으로 요 방향 쪽으로 있을 수 있어. 이해가 돼요? 근데 손님들의 입장에선 허리가 아파요라고 하지 여기 척추 가까운 쪽이 아파요? 여기 요 방향으로 있는 데가 아파요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별은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어려운 부분. 자, 이제 몸에 적용을 해봐야 되거든. 어려운 부분. 어렵지. 왜 안 어려운 척도 해. 엄청 어려워요. 지금 다 못 알아들었잖아. 눈빛 보면 아니, 그치. 그러니까 보니까 이해는 되지,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니까 저렇게 되겠구나.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막 깨우치지 못하잖아. 그쵸? 디스크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응. 척추가 이렇게 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 많이 접혀진 쪽으로 디스크가 빠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네. 척추가 네. 이렇게 무너진 사람은 일행선 상에 네. 안쪽이 여기가 네. 붙을 거라 네. 그러잖아요. 그치? 네. 그럼 이렇게 무너진 사람은 여기가 내측일 거잖아. 네. 그래서 탈이 나도 꼭 여기서 탈이 나요. 디스크의 탈이. 무게중심상으로 얘가 무게가 받으면서. 외측은 요 방향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탈은 나지 않아. 그러니까 제 상식상으로는 척추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무너지면 이쪽이 훨씬 더 척추 압착이 심하니까 느슨한 쪽으로 디스크가 빠질 것 같거든요. 거기서 제일 하반을 넣는 거야. 맨 밑에 그러니까 청골하고 비슷한 붙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이 3번, 4번, 5번 디스크래요, 이 사람이. 그러면 애초에 시작이 이 사람은 3, 4번이었을까요? 아니, 4, 5번이 먼저 탈이 났고요. 그걸로 인해서 3, 4번도 탈이 났죠. 그러면 제일 밑에, 그 질병의 가장 밑에 부분을 원인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들어갔을 때 내측은 분명히 디스크가 온다면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첫 시도는 무조건. 이해됐어요? 자, 누가 선생님 엎드려 보세요. 몸 좀 빌려줘. 남자가 자 요만큼만 내릴게요. 촬영해야 되니까 너무
약간만. 네, 고맙습니다. 저쪽으로 네. 가세요. 나 찍고 찍히. 친구에 맞았다는데 후상장고도 위치도 딱 좋아. 딱 보이는.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 예예예 완전. 선명하게. 자, 내가 그쪽으로 가서 좀 할게요. 내가 이쪽으로 갈게요. 그림을 그려야 돼서. 자, 이거 몸에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척추죠? 여기 척추 맞죠? 척추. 여기 척추. 네, 칠판에 써서 웬만하면 이렇게 안 그리려 했는데. 자, 후상장골. 후상장골에, 자, 봐요, 여기. 요 부분은 후상장골이라 했잖아요. 근데 얘가 딱 이렇게 점 하나는 아니에요. 후상장골의 안쪽입니다, 여기가. 자, 안 지점이에요. 여기가 안 지점이에요. 그러면서 요만큼을 후상장골이라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후상장골이에요. 이 뼈를 따라가다 보면 요만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네. 여기서 요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후상장골은 크기가 이만한데 여기서의 내측이냐 외측이냐, 여기서의 내측이냐 외측이냐를 얘기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봐요. 이 사람의 여기 척추를 보고 이 사람의 척추와 여기 사이의 길이를 저기가 이렇게 내측 기준으로 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 내측 기준으로. 됐어요? 네. 자, 이렇듯 자 봐요. 이렇게요. 이렇듯 자, 내가 지금 내측을 손으로 정확하게 내측 잡고 후상장골 내측 잡고 척추 잡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 요거 펜 좀 빼주실래요? 펜 좀. 요 사람은 척축이 어디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왼쪽이. 왼쪽이 가깝죠. 자, 이 사람은 왼쪽이 가까워요. 그러면 요걸 판별하고, 자, 그러면 일행선상의 근육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여기에 경직도, 자, 여기에 경직도,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른쪽이 아니 왼쪽이 단단하죠. 왼쪽 여기가 단단하죠. 지금 뭐 그러네. 유방염분 만져놓고 그러고 있어. 여기서는 맞아 일행선이랬어. 내려갈수록 여기가 더 단단하네. 왼쪽이 단단하죠. 맞아. 내려갈수록 이렇게. 그렇죠? 또 만져보실 분들 만져보세요. 느껴보실 분들 느껴봐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방형근으로 보면 이 요방형근으로 봤을 때 요방형근의 경직도는 얘보다는 얘가 또 완전 경직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만져보실 분들 만져보시고. 아, 나도 만져보고 싶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공식은 아니, 괜찮아.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은 그냥 쉽게 표현해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은 자 무게를 받는데 이쪽은 계속 이쪽으로 갖게 돼 있어. 안쪽. 자 얘는 이쪽에 무게감은 별로 없는데 어디에 무게감을 받게 돼 있어?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계속 받게 되니까. 자 이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이걸로 인해서 골반의 틀어짐으로 인한 어떤 근육의 뭉침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 사람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골반 이쪽 후상장골상에서도 여기서 내측의 밑에인 여기가 먹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골반에 어떤 이게 단단한 덩어리를 찾잖아요. 우리 왜 골반 푸다 보면 단단한 덩어리 있잖아. 그게 이 사람이 여기 있어. 근데 반대쪽에 이 자리 가봐. 없어. 그 자리에 왜 여기는 없어? 같은 자리인데 없어. 근데 그 뭉침이 어디가 있어? 요렇게 아니 요 외측에 바깥쪽이 여기에 형성하고 있어. 여기에. 그러면 잘 봐.
이제 잘 봐요. 내측의 덩어리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나 외측의 골반의 덩어리는 좀 보여요. 이게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딱 내려볼게. 이렇게 딱 압력을 여기 압력 지금 가해져 있는 걸 내가 풀어볼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고 여기상에 이쪽의 덩어리의 크기와 이쪽의 덩어리의 크기를 봐봐. 자 여기는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만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 얘가 외측으로 많이 발달되었다는 걸 표현해. 이해가 돼요? 근육의 발달이 이렇게 틀려져. 몸의 구조에 따라서. 이해됐죠? 자 거꾸로 자 이 압력을 풀면 봐봐. 여기와 여기의 뿔뚝함을 봐봐. 이쪽이 좀 더 뿔뚝하게 나오고 이쪽은 좀 덜 뿔뚝하게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뿔뚝함으로도 판별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첫 번째가 뭐야? 척추와 후상장골 간의 거리고요. 두 번째가 뭐야? 그걸로 인한 일행선의 경직도, 유방인분의 경직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모양을 봤을 때 틀리다라는 걸 다 판별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내측이다 외측이다를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자 지금은 괜찮아 그냥 뭉친 정도로 있는 게 나중에 어떤 계속적인 무게감이 느껴지고 근육이 긴장감이 더 커지면서 굳어진 게 범위가 커지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 아니 염증이 생긴다 그랬어. 자 통증은 염증이야. 그치? 근육의 염증화가 발병이 되면서 결국은 이 염증이 어디로 치고 가? 척추 쪽으로 치고 가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는 통증이라는 걸 느껴. 자 여기서 선생님들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디스크가 이꼬르 통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디스크가 통증이면은 100명의 디스크 환자들은 다 통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100명 중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4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60명 도대체 뭐냐고. 답이 안 나오잖아. 그치? 자, 여기에 플러스가 돼야 돼 항상. 뭐가? 근육 염증이. 염증이 플러스가 됐을 때의 통증인 거죠. 이해가 됐어요? 또는 디스크가 없는데 염증인 경우에는 통증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 고로 근육 모든 통증은 염증이에요. 자, 우리는 디스크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측, 외측을 구분하고 여기를 푼다 한들 디스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염증을 잡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저기도 아니고 틀어져 있는 관절에 디스크도 들어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약해져 있는 근육이 있고 그걸로 굳어 있는 그 근육이 염증을 발생해서 통증이 온 건데 그 염증을 나는 재우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통증 없이 살 수 있어. 그리고 염증을 제거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어떤 그 근육을 강화 운동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재활의 단계라고 보고 강화 운동을 하고 그 근육을 키워 나갔을 때는 다시 염증이 될 확률이 아주 적어지면서 통증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허리는 움직여요. 그럼 디스크는 그냥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디스크는 남아있어요. MRI 찍으면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에서 3번, 4번, 요추 3번, 4번, 5번 디스크, 추간판 탈추증. 근데 이 사람 내가 언제 만났냐면 17년 전에 만났거든요. 17년 전에 만나서 이 사람이 응급으로 수술을 할까 그냥 일단 먼저 나한테 풀어볼까를 결정하다가 나한테 풀어보는 걸로 결정을 했고 17년 전에 어찌됐건 해서 좋아졌어. 통증이 없어졌고 내가 그 사람한테 평지 걷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등산을 해보세요 라고 내가 권유를 해줬고 그 사람도 그걸 잘 지켰었고 근데 17년이 지난 지금도 나랑 연락을 해요.
왜? 다른 환자들을 소개하거든. 주변에 허리가 아팠다 하면 나한테 전화하거든. 근데 정작 본인은 17년 동안 아파보질 않았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17년 전에 나섰는데 1년 만에 다시 아프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는 자기 관리를 자기가 안 한 거야.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 다시 염증이 된 건 난 다시 염증을 재워주는 역할만 해줄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근육은 언제든지 만성화 다시 될 수 있어요. 관리를 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 시장이 너무 큰 게 그런 거야. 좋아졌으나 다시 무너질 수 있어. 항상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꾸준한 관리는 이거를 내가 운동이나 어떤 걸 안 하려면 이걸 꾸준하게 그래도 한 달에 2-3번 정도씩은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자기 근육을 재활 운동하고 열심히 관리를 하던가, 그치? 아니면 평상시에 내 일상생활을 조심하고 내가 최소한의 자세를 잘 지켜주고 무너지지 않게끔 그런 걸 잘 하던가, 어떤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지. 이해가 되세요? 그 조건을 부합했을 때는 그 사람은 통증 없이 살 수 있으나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은 언제든지 통증이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완치가 됐다 안 됐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죠? 네. 자, 고로 이렇게 굳음을 이제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진짜 정말 이쪽이 안쪽이 굳었어? 그럼 이쪽은 바깥이 없어? 얘는 안쪽이 없고 바깥쪽이 굳었어. 이게 선생님들이 가져야지. 그거잖아. 결국 핵심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정말 이쪽에 그렇게 해서 안 지워져. 물티슈로 해야 돼. 이거 세탁해야 돼. 이거는 세탁이 되는데 이거는 아니야, 물티슈로 해야 돼. 하얀 거 묻으면 안 져요. 자, 봐. 후상장골 기준 매치. 자, 내가 봐요. 후상장골 여기다나 요거 그대로 위로 놓고 후상장골 맞죠? 기준 내측.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덩어리가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 있네? 있지? 느껴? 이 덩어리 느껴? 이 덩어리 이거? 뭐가 까딱까딱까딱하지? 이거 그치? 이거 그래 맞아. 이거 느낌으로 이제 줄게. 느낌 와요? 세게 와? 좀 더 세게 해줄까? 오, 세게밖에 원하네. 자, 그럼 자 느낌? 됐어요. 요런 덩어리가 있단 말이지. 자, 여기에 어디에? 내치게.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이렇게 왔을 때 봐봐. 여기에 덩어리는 있을까? 없네. 없죠? 없지? 덩어리 깔딱깔딱 하는 거 없잖아 지금. 그치? 없어. 자, 내치긴 이 자리에는 있어. 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지. 자, 여기들 한번 만들어보세요. 모지로 다 전부가 다. 자, 요 자리 이어받아. 아니, 한 사람씩 이어받아. 떼지 말고 그 자리를 그대로 연결해줘. 오, 덩어리 크게 있는데. 봐요. 잠깐만 이거 갖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딴 건가? 그건 고관절 쪽이지. 여기서나. 그게 이쪽에 있다는 거. 여기서 요거 들어갈 거. 여기는 바깥쪽에 내치긴 잘 만져주네. 아침부터 잘 나와서 근데 아가씨들 같은 경우 이렇게 진짜 따뜻한 아가씨들은 잘 모르겠어. 아줌마들도 이게 후상장골이 안 보이더라고요. 똑같더라고. 어일에 가면 안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은 꼭 들어가 있잖아요. 친구들은 항상 똑같더라고. 이거는 외치기 그랬어 나도 이렇게 되는. 그래 여기서
어차피 까는데 뭐. 그치? 우리 얼굴 안 나왔는데. 우리 이제 장가 다 갔다. 얼굴 안 나왔대. 얼굴이 안 나. 얼굴 찍어줘. 밝혀봐. 아까 찍혔어요. 편집하시겠지. 이거 맞죠 이거? 조금 더 안. 좀 더 들어가요? 좀 더 안. 많이 더, 세게 더 봤다. 안쪽으로. 계속 빗나가서.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했어. 의도적인 것 같은데. 야 그래서 청각 엉덩이를 좀 만져보죠. 어디 가서 청각 엉덩이 만져보겠어? 이거 맞아요 이거? 어디 거 같아. 그건 아니라고. 이 내려가네. 진짜 이렇게 덩어리처럼 이렇게 만져지던데? 내려보면 안 돼. 근데 여기를 글쎄 했잖아. 풀렸나? 여기서 여기를 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여보잖아. 이렇게 여보. 여기 아니라고. 아까 우리 여기는 메추리알보다 좀 더 크게 만져줘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약간 그거 탑볼처럼. 맞아. 그거.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오네. 그러니까 이건 꺾어서 뒤로 안쪽으로 들어가는가 봐요. 더 내려오네. 이게 더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깊숙이 같은 들어가는 경우는 맞죠. 무조건 염증이 있는 거고요. 근데 만성적으로 항상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어떤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닌데 만성적으로 불편한 단계인 거잖아. 그거는 이제 염증이 전 단계예요. 근데 근육이 그러니까 뭉쳤다가 있고 굳었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뭉친 건 무엇인가 격한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순간 근육이 뭉친 걸 얘기하는 거고요. 굳었다라고 하는 건 관절 쪽의 근육으로 인해서 퇴적층이 쌓이듯이 근육이 하나씩 망가져 버리는 거. 요걸 이제 굳었다라고. 그러면서 뼈화되는 거. 약간 단단한 덩어리가 돼가는 과정. 이걸 굳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굳었을 때, 그걸 이제 많이 굳었을 때의 과정을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하죠. 자, 급성 통증 무조건 염증이에요. 만성 통증은 염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퇴적층처럼 쌓여서 오는 그냥 항상 꾸준히 있는 통증을 만성 통증이라고 그 해요. 운동이랑 해서 어느 분들은 염증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통증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도 이제 마사지 하다 보면 그냥 아프잖아요. 뭐 염증이 있어서 아픈 게 아니고. 아니죠. 네? 선생님이 만약에 마사지 척도를 하다가 네. 이런 거예요. 척도를 쓰다가 계속 잘못된 자세를 쓰니까 얘 부담을 줬고 얘가 이제 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생긴 거예요. 네. 염증이. 염증이에요 그때는. 미세 그렇기 염증. 때문에 그거를 몇 번의 마무리만으로도 염증 단계는 좀 몇 번의 마무리로 빨리 없어지는 단계예요. 근데 원장님 염증이라는 근데 게 뭐죠? 그걸 지속적으로 이제 완전히 없애는 단계를 이제 그때 통증의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통증은 나아졌으나 내가 항상 마무리할 때 내 옆에 있으면 그러잖아요. 이거 통증 나아져도 계속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야지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걸 이제 제거해가는, 굳은 걸 제거해가는 과정. 요때는 염증 단계는 아니야.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 염증 없애고 난 다음에 디스크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거예요? 디스크 뭐를? 발생해도? 디스크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디스크 같은 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염증을 없앤 다음에 그 사람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면 디스크가 있어도 통증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거를 이겨 나가면서 이게 나가는 거. 자, 볼게요. 요 골반의 외측상에 이 사람은 그럼 이 외측상에 덩어리가 있을까요? 이거 말캉말캉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상장골 기준, 자 봐봐. 후상장골 기준 내측 안쪽은 여기고 죄송합니다. 바깥쪽은 여기라고 조금 했잖아요. 뭐예요? 요 바깥쪽 뼈 이렇게 따라와서 바깥쪽 뼈에서 딱 떨어지는 골반이 있어요. 이 바깥쪽 뼈에서 바로 이거 바깥쪽 뼈로 있는데 요만큼만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뼈가 잘 못 느끼면 여기 장골도 다 뼈같이 보이거든. 여기까지 가버리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뭐하고 똑같은 얘기야. 자 여기 후상장골 내측과 외측이래 봐야 요만큼이 무조건 요 이상 넘어가지 않아. 근데 요 외측에서 이렇게 딱 내리면 여기가 골반이에요. 바로 골반 근육이란 말이야. 얘가 외측이에요. 여기가
그렇지. 그럼 여기에 딱 이렇게 뭐가 딸깍딸깍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굳을 수밖에 없는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여기 한번 만져볼게요. 여기 많이 딸깍거리지? 이거 더 크게 닦아요. 응? 이거보다 더 크게 닦아. 그렇지. 근데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원인은 아니야. 근데 이 선생님 여기가 아프대. 오른쪽 허리가 아프대. 그거는 왜 일단 만져보세요. 일단. 네. 그러니까 오른쪽 허리가 이 사람이 아프다고 느끼는 건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요방형근 장애, 그냥 허리. 그러니까 척추 가운데 쪽으로 찌릿찌릿해요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왔을 때 척추 가운데 쪽으로 찌릿찌릿해요라고 하는 거가 만약 이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은 여기라는 얘기야 무조건. 내측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거를 풀잖아요. 응? 근데 왜 연결해야지 네. 거기를 계속. 그게 왜 염증이 없어질까요? 네? 우리가 염증이 생겼을 때 근육, 우리가 해주잖아요. 근육이 가부화 걸리면서 얘가 염증이 발생되는 네. 건데 그 근육이 가부화된 원인을 찾아서 네. 풀어주면 이 가부화가 풀려요 같이. 순환이- 압력이 풀리면서 순환이 되면서 없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압력이 풀리면서 없어져. 압력이 풀리면. 네, 진정이 되면서. 누군가 빨리 이어받으세요. 이어받으세요. 딱 그 자리 보면은 이렇게 덩어리가 딱 느껴지지. 너무 가려. 그러니까 뭐 물렁뼈 하나 있는 것처럼. 덩어리가 크게 느껴져요. 크게 느끼려면 동작을 크게 해봐. 이 살의 동작을. 그렇지. 또 바통, 또 터치. 아니 누구 바통 터치는 다 했어요? 느껴져요 덩어리가? 알맹이 같은 큰 덩어리. 저쪽으로 가야 조금 더 크게 같은데. 이렇게 느껴야지. 여기 있잖아. 야 손이 이 손으로 마사지하기 통통 애기 손 같아. 자, 그렇게 정확한 자리에 가면 꼭 그런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덩어리를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지. 이제 이런 공식을 알면 자, 선생님들이 기립근을 할 때 이렇게 누를 때 양쪽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면서 했어야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쪽이 긴장이 더 심한지 모든 동작 중에 이미 나는 잠시도 쉴 틈이 없어. 머릿속은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는데 여기를 이렇게 눌러줄 때 눌러줄 때 이쪽이 기립근 쪽이 더 굳었는지 또 내가 나중에 여기를 풀고 반대쪽 가서 했을 때 일행선 중에는 누가 더 굳었는지 그리고 한 번은 잠시만요 여기 잠깐만 내려볼게요 이러고 후상장구를 놓고 이제 척추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한 번의 점검이면 되거든. 만약에 이 사람이 내측이 여긴데요 내가 풀었다 해서 내측이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 평생 내측이 여기에요. 이해되세요? 내측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 그건 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했어도 덩어리의 규모가 없어진 것 뿐이지 내측이 바뀌진 않아요. 이 사람 몸에 배어있는 이미 모든 일상- 무게중심의 생활 패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쭉 그렇게 발달돼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되어 있던 게 평생 어떻게 그게 갑자기 바뀌어. 이 사람이 완전 의식해서 이렇게 돼 있던 사람이 이렇게 바꾸지 않는 한은 힘들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운동을 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없어요.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 그 내측은 항상 그쪽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진단이면 된다고. 이해가 돼요? 내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완치를 시켰어. 이 사람이 한 3년 동안 나한테 안 왔어. 근데 3년 후에 와서 허리가 아프대. 나는 근데 머리가 참 특이해요. 만져놓은 사람에 대해서의 그거는 메모가 되어 있어요. 얘가. 알아서 메모가 떠올라요 다시. 그래서 왼쪽이었잖아 그때. 이러면서 왼쪽을 해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좋아져요. 그러니까 절대 원인이었던 곳이 바뀌질 않아요.
이해가 됐죠? 생활 습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봐. 그렇다라면 여기서 한 번을 찰 때 정확하게 내측을 잡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자꾸 몇 번에 걸쳐서 여기가 진짜 내측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번 왔고 두 번 왔고 세 번 왔고 네 번 왔고 다섯 번 왔을 때마다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선생님들이 내측을 했으면 분명히 그 통증은 줄어들 텐데,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면 다시 내측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척추를 놓고 후상장골상에 양쪽의 내측을 딱 잡으세요. 내측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요걸로 척추를 딱 집어보세요. 그러면서 내측과 이쪽, 내측을 봤을 때 어디가 가깝지? 이걸 판단해 보시라고. 이해됐어요? 이걸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기립근 누르면서도 한번 봐보시고, 요 방향근 누르시면서도 한번 판별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내가 봤을 때 내측은 이쪽 같아? 그러면 골반을 풀 때도 이제 틀려지는 거야. 선생님들이 배운 동작에서 골반을 풀잖아, 엎드려서. 여기를 풀 때도 얘는 자 외측은 아니래네, 내측이래네. 얘가 타점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얘를 누를 거란 말이야. 여기를.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말? 네. 나는 여기를 중점으로 여기를 풀 거라는 거야. 이 동작으로도. 그치? 근데 이쪽은 거꾸로 이쪽에 와서는 이쪽을 할까 내가? 아니지, 위쪽을 하겠지. 이쪽이 굳었을 거니까 여기서는 바깥쪽인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 동작으로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틀려졌다고. 자, 몸을 읽음과 동시에 내가 어디를 해야 되는 거가 틀려진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틀려지는 동작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V. 거꾸로. 자, 이 사람이 내측이라고 했죠? 자, 옆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쪽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내측을 했으면 이 사람의 골반을 이제 옆에서 우리가 하는데요. 촉부로 하는 법부터 할게요. 그러면 외측이 여기를 하겠냐고요, 내가. 안 하겠잖아. 그러면 어디를 할 거야? 척추 일행선. 자, 이게 척추예요. 일행선 자리야.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온 다음에 계속 따라와. 여기까지. 그 뼈 지나서 여기서 이 뼈에서 여기로 나와. 이쪽으로. 그럼 사이선이 나와죠, 여기가.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단단한 아까 내측이었던 거야. 아니야. 자, 척추 일행선을 그대로 따라서 오라고. 이렇게 선 따라서 오고, 척추 지나서 여기 골반이라고 지금 여기서 일로 나오라고. 꼬리뼈까지 가지 마시고 요 윗부분에 이렇게 딱 뼈끼리 이렇게 부딪힌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밑에 쪽에. 응? 거기까지 와서 여기서 나오시라고. 이렇게. 여기가 내측이야. 이 자리야. 이해됐어요? 이 자리에 덩어리를 찾으시고, 자, 여기서 자 이제 척부 이제 방법으로 들어갈게요. 자, 나는 지금 오른쪽 팔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할 때요, 잡아요. 내 무릎이 이렇게 정면으로 해서 정면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 배를 약간 뾰족하게 눌러서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 얘를 약간 트세요. 그러니까 얘를 약간 트세요. 자, 내가 왼쪽 하고 싶어? 왼쪽이 이렇게 틀어서 다 이런 식으로 옆면을 치는 거예요. 옆면을.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잡아요. 이렇게 나한테 잠시만요 이러고 기대란 말이에요. 자, 내측은 내 외측이었으면 세울 거예요. 여기니까. 그쵸? 근데 내측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서 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잠시만요 이러고 내측 할 때는 이렇게 살짝 이걸 기울여요. 기울여서 여기를 90도 각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왼손이니까 왼쪽 무릎이니까 왼손. 이런 식으로 90도. 됐나요? 이렇게 90도. 이렇게 만들어요. 다음 여기서 이제 이 덩어리. 이거 찾으시고 여기서 힘 빼시고 이제 방법이에요. 하나. 자, 팔 리듬 먼저 찾으시고 여기서 이거 내려갈 때 뭐 한다고? 같이.
내려갈 때 뭐 한다고? 같이. 내려갈 때 뭐? 같이. 이것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내 말. 됐나요? 이해됐어요? 네. 네. 자, 예전에는 이 부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방식까지 다 하려니까 선생님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척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 동작적인 부분만 설명하면 되니까 선생님들 그래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됐죠? 자, 내측을 할 때는 이렇게 몸을 살짝 기울인다고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의 내측은 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해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얘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이쪽에 덩어리가 형성이 되고요. 근데 골반 풀다 보면 여기 뭉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 그 뭉침의 원인은 여기 있다고. 이해됐어요? 고로 얘만 집중적으로 풀어내면 된다고요. 됐나요? 네. 됐어요? 네, 반대쪽 가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자. 거꾸로 이쪽은 외측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측이라고 판별을 했으면 이 사람의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기울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세워야 되겠지?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내 무릎. 오케이? 옆면으로 들어가잖아. 항상 이렇게 옆면으로. 자, 받쳐. 자, 그 다음에 자 봐요. 여긴 척추 가운데죠. 이건 지금 이제 요방형근상으로 오세요. 그냥 애초에 요방형근상. 여기가 요방형근이란 말이야. 요방형근 라인 따라서 오면 이게 결국은 후상장골이 여기가 잡혀요. 후상장골 뼈에 외측이 돼요. 여기가. 자, 여기서 그냥 여기에요. 여기네요. 외측이 뼈 잡히고 바로 여기라고. 이해됐어요? 네. 외측 잡기는 쉬워요. 내측이 좀 어려워요. 됐나요? 네.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에 맞추시면 돼요. 그냥. 됐어요? 네. 이렇게 요 위치 맞추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먼저 템포. 팔에 여기서 내려갈 거야. 여기서 내려갈 거야. 템포.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체중. 체중 같이. 체중. 내리면서 체중. 내리면서 체중. 느낌? 시원해요?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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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수근은 쓸 수 없나요? 수근 쓸 수 있어요. 수근 쓸 수 있어요. 자, 수근 쓸 때는 내가, 자, 봐요. 올라와요. 이렇게 아예 올라탑니다. 이해됐어요? 네. 올라타서 내가 내 상체를 세워야 돼요. 이렇게. 상체를 세우신 상태에서 수근 놓습니다. 이렇게. 요 자세 똑같은 대로. 됐어요? 내 상체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수근 놓으시고 요 상태에서 그대로 정면으로 셋,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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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 갑니다. 됐나요? 네. 다시 반대쪽.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할게요. 어차피 수분 쓰는 거, 척부 쓰는 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라. 그죠? 네. 자, 내측 수긍 가능합니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다고 했어요. 왔죠? 상대가 좀 숙이죠? 그쵸?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탑니다. 타고 탄 상태에서 척부보다는 조금 세우세요. 자, 직각의 각도. 내 몸 보세요. 그 각도에 직각인 각도에 이렇게 딱 몸을 위치하죠. 내가 여기 있으면 직각이 아니에요. 여기로 와야 직각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 상태에서 여기 잡으시고 고드란히 체중을 꼭 던지면서 둘 느낌. 응? 네. 시원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점.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요. 자, 먼저 원인을 풉니다. 그쵸? 원인 쪽. 본인들이 생각하는 내측을 풀어요. 그러고 나서 내측을 풀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쪽에 좀 통증이 오거든요. 이게 그런 거야. 담이 있는 사람인데요. 담이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돌아 누워보세요 라고 할 때 돌아 누울 때도 이러잖아요. 그쵸? 반대쪽으로 할 때도 이러잖아. 근데 딱 여기를 하고 나서 돌아 누워보세요 할 때는 좀 없이 그냥 가요. 그러다가 좀 좋아졌나? 이랬어. 근데 왜 지금 반대쪽 가서 하잖아. 풀고 나면 다시 이쪽을 이제 또 풀라고 원인 쪽을 다시 풀라고 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이래요. 맞아요. 근데 원인에서 풀고 나면 나아져요. 그래서 마무리는 항상 원인 쪽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요건 거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골반을 풀 때 양쪽을 할 거야. 그럼 원인이 아닌 쪽 다시 원인. 항상 원인에서 끝내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이게 꼬리뼈 쪽에 시술했거든요. 응? 내 꼬리뼈 쪽에 시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를 내측을 풀었는데 여기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가 불편하다. 고관절. 고관절 같이 고관절 풀어야죠. 같이 같이 풀어야죠. 고관절 같이 풀어야죠. 그리고 여기서 그 원장님 전혜선님 여기 내측 누르셨잖아요. 그러면 허리까지 그번에 지금 허리 뭔가 치료되는 느낌인데 여기 허리에 반응이 쫙 온다 하거든요. 그게 대체 무슨 내측 푸는 거예요. 내측 풀면서 압력이 없어진다니까. 없어. 근데 누르는데 여기가 뭔가 이렇게 찡하고 간다니까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압력이 뚫면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리에 심하게 통증이 있는 사람은요. 이 척추가 있고 근데 그런 걸 얘기해봐야 지금 느낄 단계는 아닌데 척추가 있고 척추의 근육이 일행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은 이 근육이 탁 하고 세게 걸려 있어요. 뭔가 압력이 세게 걸려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압력을 여기를 누른다 해서 해소가 되지 않고요. 내가 말한 내측의 원인 적을 딱 풀고 나서 그 압력을 탁 느껴보면 압력이 툭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허리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 2번은 만성은 괜찮은데 급성으로 온 어떤 허리담은요. 척추를 직접적으로 절대 누르지 마세요. 급성일 땐 척추를 잘못 누르면요. 오히려 더 아파해요. 못 일어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 누를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수건으로 뭐 요 정도 했는데 뭐 이것도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케이스라고 봤을 때는 그 압력이 풀리기 전까지 뭐 하라는 거야? 골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치과에서 골반을 하면 절 탈은 안 나요. 좋아지면 좋아졌지 탈을 안 나요. 근데 왜 무리수로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또 허리 관련해서 계속 어떤 질문 받아볼게요. 내가 지금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내가 허리가 그전에도 아프면서 이렇게 앞까지 타고 여기까지 아픈 건 뭐예요? 그거 걷는 근육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내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쪽 다 올 수 있어요. 양쪽 다 올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 이렇게 이쪽 우리가 손에 여기 외측 있는 데 부분에 네. 손을 딱 얹히고요. 다리 하나 이렇게 탁 올려봐. 그러면 이쪽에 근육이 뿔뚝 올라와. 올라왔다가 내가 다리 내리면 다시 내려가. 올라와 내려가. 올라와 내려가야. 근데 여기에 근육이 걸리잖아. 그럼 요 서해부 쪽으로 찡 하는 통증이 와요. 그럼 여기가 땡기신다는 분들도 거기를 풀어야 돼요? 그렇죠. 외측을 푸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판별하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딱 손을 얹혀봐. 그리고 이렇게 얹힌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튀어나오는 근육.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을 대입해서 찾아봐. 그러면 돼. 이해돼요? 이런 사람들은 서해부 쪽으로 찡하는 통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통증이 같이 오냐면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벌릴 때 아프니까 통증이 같이 와요. 요런 통증.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다리가 치골 위쪽으로 당기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여기 같은 같은 거예요? 라인. 여기 다 같은 라인. 여기가 이렇게 해도 못하게 아픈 사람 또는 나 걸을 때마다 여기가 뜨끔뜨끔해요라고 해서 제대로 못 걷는 사람 다 골반, 외측. 네. 그 자리 풀어주고 나면 없어져요.
100% 없어져. 근데 우리가 위치를 제대로 못 잡는가 봐. 허리 아픈 분들은 거의 왜 여방령 아픈 분들 이쪽으로 다 가거든요.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직접적으로 그렇지. 여기라니까 여기. 여기 풀면서 여기를 푸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거기는 안 풀어도 된다니까요. 안 풀어도 돼요? 응. 그리고 원장님 추가해서 허리 푸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 나중에 지금 오늘 다 쇼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질문. 자, 그럼 여기 뒤에 땡길 때는 어떻게? 내측. 그것도. 그러니까 허리가 여기로 인해서 저림증이 타고 나오는 쪽은요 내측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림증이 있는데 이쪽이 외측이라고 했잖아. 이쪽에 저림이 있지 않을 거야. 허벅지 뒷근육이 당기는 것도 이렇게 내측 쪽이 훨씬 더 많이 뭉쳐요? 그럼요. 근데 허벅지 뒷근육이 당기는데 양쪽 다 해? 그러면 그 사람은 허리보다는 오히려 고관절이나요 발목을 보세요. 고관절이나 발목 쪽을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허벅지 만지다 보면 한쪽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당겨져 있으신 분들이 그쪽이 외측의 확률이 높은 내측의 거죠? 확률도 있죠. 어. 그러니까 이 압력은 내측 쪽은 저리기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종아리까지 땡기다는 사람도 있고 발가락이 저리다는 사람도 있고 대퇴부 쪽이 땡기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법이 굉장히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지릿지릿한 것도 이 사람은 땡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잘 물어보셔야 되는 거야. 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이게 이 질문의 요지를 내가 잘 해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거든. 요즘에 오는 손님 중에 허리가 아픈데 엎드리면 다리를 반드시 눕지를 못하고 다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엎드려 한쪽 다리를. 그리고 옆으로 높여 넣으셔도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그리고 바로 또 옆으로 또 돌아 누워야 되고 반드시 누우면 여기를 계속 치고 아무튼 되게 이상해요. 그분이 지금 요즘에 근데 2번 받으셨는데 좀 좋아졌다고 지금 하기는 하는데 계속 아무튼 불편해하거든요. 바로 누워있지를 못하고 반드시도 잘못 누웠고 그거는 엎드리지도 마찬가지로 못하고. 골반의 원인 부분인 내측과 네. 외측을 풀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잘 누워요. 근데 2번 받았는데 너무 세서 한 3일은 좀 편하긴 한데 좀 살살 했으면 안 되겠나 이러는데 살살 들어가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풀리지가 않거든요. 뭔가 그런 분들은 그건 이제 네. 설명하기 나름. 아. 설명하기 나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거 나아지시게 하려면 네. 이 부분 정도는 좀 참으시고 네. 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설명하기 나름. 그리고 또는 그런 케이스는 치가이를 고집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치가이는 깊이 센 자극이에요. 근데 그 길을 이 사람이 받지 못하는 단계인데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뭘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가이에서 하면 좀 더 넓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뾰족한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좀 받기 수월해요. 근데 보가이에서 골반을 공략하는 거죠. 허리 쪽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치가이로 넘어가시면 돼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왔었어요. 한 달 좀 넘었나? 근데 이제 골반 경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삼축이 다 틀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측만증이 이제 좌우로도 있는데 이제 전후로도 이제 다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아마도 후두골까지 좀 틀어져서 왠지 이 이제 턱관절이 비대칭이 엄청 있어서. 비대칭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개선이 안 된다고 고등학생인데 2학년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후두골하고 이제 골반 위주로 그때는 이제 C 코스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되는지가 전부 다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하면서 스스로는 그 사람 자세적으로 네네. 올바른 자세를 유도하게끔 자꾸 좀 설명을 해주면서 하면은 전부 다 개선할 수 있고 특히나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빠른 개선이 이루어져요. 근데 안면 비대칭은 무조건 안면 어떤 이 근육상의 비대칭 현상은 후두골이 가장 1번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체형의 측만 이런 거에 가장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골반이에요. 그러니까 골반, 후두골을 위주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손님들이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이렇게 풀면은 이제
저 다리도 편해지고 이제 골반 풀면 허리도 좀 좋아지는 게 확신이 서잖아요. 내 몸에다 테스트 해봐도 그렇고. 근데 손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다니던 분들은 괜찮아지네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거 풀리네 이런 분들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거 여기서 계속 받아야 될지 아니면 한의원과 침을 맞아야 될지 아니면 병원 가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어떤 게 더 그러니까 고객님들 입장에서 더 빨리 낫고 싶는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거를 하면 확실히 낫습니다. 100% 이제 확신되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저희 이런 갖고는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 근육 어떤 만성화된 통증이나 만성된 통증은요 급성은 틀려요. 네. 만성된 통증은 단계별로 좋아져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만졌을 땐 점점점 풀리지만 이 사람이 느끼는 단계에서는 이 상태를 그대로 좀 낫기는 해. 근데 네. 확 좋아지진 않아라는 상태를 이대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 사람도 좋아졌다는 걸 확 느끼는 단계가 와요. 네. 그래서 나 그전보다 확실히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다시 더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같은 자리를 계속 풀고 있지만 계속 또 약간의 수평을 그려요. 그러다가 다시 내가 같은 방향으로 공략을 잘 했을 때 이게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돼요, 몸이. 그리고 다시 가다가 마지막 업그레이드로 가요. 이렇게 3단계 정도로 이루어지면서 좋아지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이제 지금 잘 하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육을 쉽게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근육이 이게 1, 2년에 이렇게 망가지신 거 아니잖아요. 10년, 15년 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걸 단 몇 개월 만에 한 10번 만에 고친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지금 맞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꼭 풀으셔야 됩니다라고 설득하는 건 선생님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저린 거를 지금 한 8개월 원장님한테 받으면서 이게 다 완전 완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임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선임은 어떻게 더 빠른가 하고 한의원 가서 침 맞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도수 치료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육의 문제는요. 예. 근육의 문제는 근육을 풀어내 그 원인 근육을 잘 풀어내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나는 이제 환자들한테 가장 핵심인데 침을 맞아서 침은 진정시키는 역할이 있어도 근육을 뿌개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도수 치료 좋은데 결국 도수 치료나 마사지나 비슷한 건데 누가 더 원인 그건 직접 판단하세요라고 난 얘기를 해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느낌으로 다 아는 거거든요. 내가 그게 내 실력인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력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씩 이제 그게 느껴지거든요. 손님들이 가면은. 근데 그거를 확실히 설명하려면은 그거를 진짜 더 한의원보다 여기서 하세요. 이게 더 낫습니다. 뭐 병원 가지만 이게 더 저는 선생님한테 우리 원장님은 그냥 인간 MRI라고 만지만 봐도 다 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낫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긴가민가 하는 손님들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끔 하려는 어떤 방법을 하면 확실히 더 이해를 하실까? 그게 그분들은 애초에 그러니까 몸으로 보여주는 거 외에는 딱히 그리고 설명 그 정도 강한 액션 이런 게 조금 들어가주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대하는데 나도 틀려요. 나는 내가 선생님들의 손님을 대할 때는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이러면서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돼요. 근데 나한테 마무리라도 받는 사람은 조금 엄하게 가요 나는. 그러니까 왜 내 컨셉이에요. 나한테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나한테 치료하려고 하면 난 치료사의 컨셉이 맞는 거잖아요. 거꾸로 내 환자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사람들은 진짜 엄하게 가요. 난 완전 너의 치료사잖아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서비스 마인드는 거꾸로 선생님들 손님들한테는 굉장히 90도로 인사도 해요 나는. 내 손님은 아니니까. 거기에서는 구동면 케어 마사지의 원장일 뿐 치료사는 아니잖아요. 컨셉에 따라 틀리게 가요. 자, 거꾸로 이제 증상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림이나 이런 거 있는 것 쪽은 무조건 그러면 어디라고? 원인 쪽인 부분밖에 없다고. 반대쪽이 저리진 않고요. 허리 통증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 통증인데 여기
뼈에 가까이에서 찌릿찌릿 척추 가운데가 아파요라고 하는 케이스는 원인을 찾으셔서 원인을 풀어냈을 때 그게 없어지는 거지 반대쪽을 풀어냈을 때 그게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나 여기가 뻐근해요라고 하는 이런 거는 이쪽이 원이더라도 이쪽에서도 통증은 올 수 있다라는 거. 무게중심에 따라 틀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같은 케이스인데 내가 여기 나는 오른쪽이 내측이에요. 내가 내 몸을 알 거 아니야? 근데 오른쪽이 내측인데 오른쪽이 자꾸 무너지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무너지니까 이렇게 좀 바꿔보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게 한 십몇 년 전 얘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쪽이 허리가 아픈 거야 왼쪽이. 그러니까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어차피 통증은 번져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이 아프니까 그럼 이렇게 할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그래. 거꾸로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게 했더니 이쪽이 또 번져서 아프더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치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 자꾸 가운데로 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라고. 거꾸로 발목이 불편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걷는다는 걸 알아서 그럼 저 이렇게 걸으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걸어볼까요? 이래. 그럼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게 탈이 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육이 어차피 이렇게 자꾸 실려지던 체형이 고쳐지면 자꾸 중심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 오게 되어 있는데 왜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해? 하지 마세요라고. 이해됐죠?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질문에 이 질문이 나오진 않아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이런 가끔 있는 케이스에 이거는 근데 이거 나는 그냥 스스로는 골프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골프담인데 허리도 말짱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골반에 굳음은 있지만 본인은 통증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여기 숨을 쉴 때마다 여기가 뜨끔뜨끔하다는 얘기를 해요. 숨을 쉴 때마다 여기 이쪽 한쪽이 이쪽일 수 있고 이쪽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툭 찔러요. 그러니까 꼭 내가 속병 걸린 것처럼 거기 속 안에 뭔가 안쪽에서 툭 찔러요.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거에서 좀 더 심화되면 이제 허리나 이런 데 좀 움직임이 조금 불편해져요. 이런 케이스가 허리담일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에 골반의 내측 그 부분의 내측을 잘 찾아서 풀어보면 그 골반을 풀고 나서 호흡을 해보라고 하면 호흡하는데 뜨끔뜨끔한 게 없어져 버려요. 자, 그 증상은 한 군데서 또 올 수 있어요. 어디냐면 아버께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아버께 담인데 얘는 조금 이런 식으로 호흡이 안 돼요. 얘는 약간 이쪽으로 연결되는 감 없이 갑자기 여기가 뜨끔거려요. 이 느낌 조금 틀려요. 근데 아버께 담득 호흡 증상에 뜨끔뜨끔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뭔가 뜨끔거리고 아프다라는 어떤 증상의 사람들을 만나면 골반 아니면 아버께 생각하세요. 그럼 거기서 해답은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많이 꼬은 사람들이 골반이 또 많이 틀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 그럼 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좋은 자세는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50대 50으로 이렇게 앉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의 근육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이것도 힘들잖아. 이걸로 인해서 어디에 피로가 올까? 등에 피로가 올 것이고 또 다른 곳에 피로가 올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허리에 담이 있는 사람들이 그럼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무게가 너무 한쪽으로 실리는지를 생각하세요라고 나는. 거꾸로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했다가 좀 이렇게도 했다가 좀 이렇게도 했다가 무게가 한쪽으로 자꾸 몰리는 현상을 좀 퍼뜨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자세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진 거야. 그러면 이렇게만 고집하지 말고 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랬다가 좀 왔다 갔다 하세요.
한쪽으로만 무게가 실리지 않게끔만 조심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주 일어나서 허리도 좀 돌려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예방인 거지 뭔가 반대되는 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좋다?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네.